계피를 먹으면 고혈압도 잡아주고 혈당까지 뚝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수천 년 동안 식재료와 약재로 활용되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풍요롭게 해준 자연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향신료를 넘어서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며 위와 뇌를 보호하는 힘까지 지닌 식물인데요. 그 효과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피의 특별한 효능부터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그리고 계피를 고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향만으로도 특별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대열을 내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차가운 체질을 가진 분들이나 특히 겨울철에 추위를 많이 타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계피가 천연 보약 같은 존재인데요. 또한 소화액을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위궤양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만큼 계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특별하다는 뜻일 텐데요. 계피의 특별한 효능 첫 번째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식사하실 때마다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하시진 않으신가요? 천연 인슐린이라고 하는 계피가 그 걱정을 꽉 잡아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인 계피는 약간 맵고 단맛이 나는데요. 수세기 동안 사용되면서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계피의 특별한 효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펠란드렌이라는 계피 속 성분이 당뇨 환자들의 혈중 당화혈색소를 개선한다는 발표와 함께 계피의 건조 분말 섭취가 공복 혈당을 감소시킨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계피가 혈당을 조절하고 제2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 당뇨병 센터 연구팀은 12주 동안 계피를 먹은 환자가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계피 속의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요.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 같은 당류가 오래 남아있으면 혈관이 손상되면서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지는데요. 계피 속 폴리페놀이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몸속으로 더 빨리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도 억제하는데요.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식사 후에 계피를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게 되니까 혈당 상승이 걱정되신다면 수정과나 계피차 등으로 식사 후 혈당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피의 특별한 효능 두 번째는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손가락이며 허리, 무릎까지 잠자리에 들 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도 통증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계피의 이 효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계피는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더 좋은데요.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노화를 빠르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5년에 한 연구에서는 계피가 관절염 및 류마티스와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근육량이 적은 노인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성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계피를 먹으면 온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루에 최대 6g, 티스푼으로 한 수저 정도로 꾸준하게 드시면 진통제 복용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계피가 대열을 낸다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서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과 손발이 차가운 분들도 드셔야 하는데요. 여름철이라도 계절에 상관없이 꼭 드시기 바랍니다. 계피의 특별한 효능 세 번째는 뇌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린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이랍니다. 몸이 먼저 건강해야 정신도 맑은 법인데요. 한의학 고서인 본초 정화에서는 계피가 온갖 병을 다스리고 정신을 기른다.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계피가 뇌를 건강하게 하여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201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세포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여서 치매의 진행을 늦춰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피의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요. 계피를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의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신체 반응도 훨씬 빠르게 행동하게 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계피가 뇌의 혈류를 뚫어서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계피향을 자주 맡으면서 뇌를 자극하는 연습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향을 맡을 때는 가루보다는 껍질 자체를 두드려서 향을 맡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피는 나무 껍질이기 때문에 폐에 흡입될 경우 녹거나 분해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나 질식 등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피가루를 음식이나 차에 뿌려 드실 때도 기관지로 흡입되면서 기침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효능이 많은 계피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피가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과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소식이 있는데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한 주에 3분을 선정해서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계피를 과다하게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계피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재배가 되지 않는데요. 100% 수입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정과를 만들어 먹던 계피와 요즘 커피나 빵에 많이 뿌려 먹는 계피는 차이가 있는데요. 시나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피를 서양에서는 시나몬이라고 합니다. 계피가 시나몬이고 시나몬이 계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던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카시아 시나몬이라고 하고요. 빵이나 음료에 많이 사용되는 계피는 스리랑카와 인도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실론 시나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먹었던 카시아 계피는 맛과 향이 강하고 진하며 매운맛이 납니다. 진한 갈색으로 두껍고 단단하며 나무 껍질 같은데요. 그러나 실론 시나몬은 향이 은은하고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향이 특징입니다.
밝은 갈색으로 얇은 층이 겹쳐진 부드러운 막대 형태인데요. 이 두 계피는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효과를 비교하자면 카시아 계피의 약성이 훨씬 강합니다. 항산화 물질도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실론 계피는 상대적으로 약성이 약합니다. 두 계피 모두에 항산화 성분이 작용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었던 카시아 계피의 성분 중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실론 계피보다도 수백 배까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적당히 먹었을 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서 너무 진하게 먹거나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기간 동안 먹는 것은 카시아 계피도 괜찮지만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실론 시나몬을 권장하고요. 강한 맛과 향을 좋아하셔서 카시아 계피를 드신다면 가루로는 하루 6g을 넘지 말아야 하고요. 계피차로 드실 때는 연하게 끓여서 하루 한두 잔 이상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간이나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입니다. 계피는 한의학 고서에서 대열하다라고 합니다. 심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잘 돌게 하기 때문에 몸에 열을 내게 하는데요. 진통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통증이나 감기 등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열이 많아서 몸이 뜨거운 분들이거나 화병이 있는 것처럼 가슴 속에서 열이 오르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피의 뜨거운 성질이 체내 열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두통, 불면증,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우리 몸에 열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열을 몸 밖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몸에 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피를 지속적으로 먹어서 만성염증이 생긴다면 치매나 간암, 대장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계피를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래도 너무 좋아하신다면 소량으로 드시고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계피는 인슐린과 같이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계피를 함께 먹게 되면 이중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효가 지나치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저혈당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혈당 증상은 고혈당 증상보다 훨씬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식은땀, 현기증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약인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도록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피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보약과도 같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을 텐데요. 계피와의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각각 뛰어난 효능을 가진 식재료로 두 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계피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에 궤양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레이드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관절에 영양이 잘 공급되게 하기 때문에 관절염 예방에 좋은데요. 사과 역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식이섬유인 팩틴이 소화 흡수를 돕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이러한 사과와 계피를 함께 먹게 되면 이 두 식재료가 가진 항산화 성분이 결합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노화 방지와 각종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사과의 천연 당분과 계피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함께 작용해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사과와 계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사과 계피차입니다. 껍질째 얇게 썬 사과 1개와 계피 2조각을 물 1리터와 함께 냄비에 넣고 약불로 10에서 15분 동안 끓여서 체에 걸러 드시면 되는데요. 취향에 따라 꿀을 첨가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계피향과 사과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피와의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우울감을 없애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인데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트립토판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과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되는 천연 진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의 회복을 빠르게 하고요.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피 또한 천연 항우울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을 때 노화를 방지하고 노년기의 우울감이 행복감과 자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먹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바나나를 드실 때 계피가루를 뿌려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계피가루를 드실 때 잘못 흡입하여 폐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계피를 뿌리고 잠깐 두시면 바나나의 수분으로 인해 계피가루가 젖으면서 더 진해질 거예요. 이때 드시면 되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 시니어분들 바나나를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때 계피가루를 첨가해서 갈아 드시면 훨씬 깊은 풍미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드시는 양은 티스푼으로 한 수저 정도만 드셔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피는 약성이 강한 만큼 독성도 강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수정과나 차를 끓이실 때는 연하고 순하게 끓여서 드시고 하루 한 번 이상은 드시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요리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자 이벤트에도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